미국의 작가 너세니얼 하우손, 나다니엘 호손의 1850년작 소설 주홍 글자 두 번째 영상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헤스터가 혼외자를 낳게 된 사연, 그로 인해 감옥에 다녀오고 주홍 글자를 달게 되었다는 이야기, 그 아이와 엄마를 떼놓으려고 하는 마을 고위 인사들과 맞서게 되는 장면까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직 1편 시청 전이시면 여기 카드 통해서 먼저 시청해 주시면 좋아요. 계속 진행할게요. 헤스터와 딸인 펄을 떼놓으려는 마을 고위 인사들은 직접 아이를 키우겠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헤스터한테 도대체 직접 키워야 될 이유가 뭐냐 이런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만 펄은 내가 살아갈 힘을 줍니다. 펄을 빼앗으면 내가 죽어요. 이렇게 대답하면서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젊은 목사인 딤스데일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종교를 베이스로 만들어진 사회 안에서 목사라는 존재는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겠죠. 게다가 주민들의 두터운 신임까지 받는 젊은 목사, 이 사람이 과연 부정한 여인을 도와줄까요? 네, 도와줍니다. 그것도 아주 정성스럽게 변호를 해줍니다. 덕분에 엄마와 딸은 함께 지내게 됐어요. 대단하죠?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전 남편 칠링워스,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대체 왜 저렇게까지? 칠링워스는 뭔가 느낌적인 느낌을 받기 시작했어요. 저거 아무래도 칠링워스는 자신이 헤스터의 남편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마을 의사로서 성실하고 모범적인 이미지를 차곡차곡 구축해가고 있었는데요. 요번 일로 촉이 온 그는 딤스데일을 의심하기 시작했고요. 자신의 정신적 안내자로 그를 지목해 가까이 다가갈 이유를 만들어버립니다. 마침 그 즈음에 딤스데일 건강이 나빠져서 자연스럽게 그의 주치의가 칠링워스로 지정이 됐죠. 뭔가 딱딱 맞죠? 두 사람은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윤리, 종교 이야기와 더불어 사적인 이야기까지 조금씩 나누기 시작을 했는데요. 칠링워스는 딤스데일이 아무래도 뭔가 숨기고 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몸 건강도 중요하지만 정신 건강도 챙겨야 회복이 됩니다. 숨기는 것이 있으면 다 털어놓으세요. 그러자 딤스데일이 버럭 화를 내고 나가버렸어요. 칠링워스의 의심은 확신이 되었죠. 오호, 내 놈이 헤스터의 정부였구나. 그놈을 찾아서 복수하겠다던 그의 계획, 드디어 막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칠링워스는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딤스데일 목사는 정말로 펄의 아버지였어요. 헤스터가 끝까지 이 사실을 말하지 않은 덕에 처벌도 받지 않고 지금껏 존경받는 목사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정작 본인 속은 터집니다. 자신과 사랑을 나눈 상대방이 공개 모욕을 당하고 감옥에 다녀오고 주홍 글자를 매달고 사는데 나는 뭐하고 있는 건가? 딸 앞에서도 당당할 수 없는 자신. 하지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순간 모든 것은 무너지겠죠. 딤스데일은 그동안 이 죄의식으로 인해서 오래오랫동안 괴로워했고요. 마음의 병이 몸의 병으로까지 발전해서 칠링워스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렇게 7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 사이에 세 사람에게는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간 주홍 글자를 매달고 삭바느질을 하면서 지내던 헤스터는요, 몸가짐을 조심하고 성실하게 일하면서 기부까지 하는 선행을 베풀어서 아주 좋은 평판을 얻게 됐어요. 처음에는 부정한 여인이라고 그러면서 막 손가락질하던 그 사람들도 이제는 그녀를 다르게 봅니다. 그녀가 달고 있는 주홍 글자, 요게 간통을 의미하는 adultery라는 의미라고 했죠. 지금은 시간이 지나면서 유능함을 의미하는 에이블로 통하고 있다가 이제는 천사라는 의미의 엔젤로까지 발전을 했어요. 잘된 일이죠. 반면에 두 남자는 상황이 안 좋습니다. 우선 딤스데일 목사, 멘탈이 너덜너덜합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못했다, 이걸로 인해 괴로움에 빠져있던 그에게 칠링워스가 옆에 탁 달라붙어서 7년 내내 죄의식과 양심을 건드리는 압력을 가해왔기 때문이에요. 칠링워스는 이 사람이 범인이래요 이렇게 까발리는 게 아니라 자신이 헤스터의 남편이었다는 사실을 다 감춰놓은 채로 지속적으로 정신공격을 하는 방법을 택했던 건데요. 그러던 어느 날 딤스데일의 눈에 환영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의 딸인 펄이 헤스터의 주홍 글자와 자신의 가슴을 번갈아서 손으로 가리키는 모습, 견디다 못한 딤스데일은 헤스터가 공개 수치를 당했던 그 광장에 찾아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우연히 헤스터 모녀를 만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칠링워스가 딤스데일에게 정신공격을 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헤스터는 칠링워스를 만납니다.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는 동안 칠링워스의 얼굴은 사악하게 변해 있었어요. 헤스터가 말합니다. 이만하면 됐어요.
그만 용서하고 정체를 밝히세요. 싫대요. 그래서 헤스터가 묻습니다. 왜 나한테는 복수를 하지 않나요? 그러자 돌아온 대답. 당신에겐 주온 글자가 있으니까. 얼마 후 헤스터가 칠링워스의 정체를 딤스데일에게 말을 해줍니다. 그러고는 함께 보스턴을 떠나 유럽으로 가기로 결정했죠. 이들은 뉴잉글랜드의 목사로 일하고 있는 딤스데일이 예정하고 있는 일정인 지역 축제에서의 설교를 마친 후에 출발하는 배를 예약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칠링워스로 인해서 그 계획조차 무산돼 버리고 말았죠. 그대로 시간이 흘러 지역 축제일이 되었고요. 예정된 설교를 위해 사람들 앞에 선 딤스데일. 그는 그곳에서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칠링워스가 그의 고백을 막으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를 했고요. 딤스데일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난 직후 사망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평생 동안 계속 하려던 복수의 대상이 사라져버린 칠링워스는 급격히 건강이 악화되었고요. 사망했어요. 그는 죽기 전에 유언을 남깁니다. 내 재산을 펄에게 남긴다. 이렇게 갑자기 많은 재산을 갖게 된 헤스터와 펄, 보스턴을 떠나 영국으로 건너가 버립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나 나이가 든 헤스터는 자신이 살던 바닷가 오두막으로 돌아와 다시 주온 글자 장식을 달고 불행한 여성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에 헌신합니다. 펄은 함께 오지 않았어요. 잘 살고 있다고 해요. 그로부터 조금 더 시간이 지나 눈을 감은 헤스터. 딤스데일의 묘지와 약간 거리를 둔 곳에 묻혔고요. 그녀의 묘비에는 A라는 글자가 새겨졌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작품 주온 글자 줄거리였어요. 어떠셨나요? 이 작품은 죄와 도덕에 관해 갈등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지금 사회에서도 기혼 여성이 다른 남성과 사랑을 나눠 아이를 낳았다, 이걸 용납하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작품이 그리고 있는 청교도 사회의 분위기는요, 목숨을 잃을 만큼의 엄격함이 더해져 있었다는 거죠. 저는 이 작품을 읽으면서 이들 중에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인지 이걸 구분하는 게 제일 어려웠습니다. 주요 인물들이 모두 다 입체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의사 칠링워스, 이 사람 악일까요? 집요하게 오랜 시간 멘탈 공격을 하고 막 그랬으니까 아니잖아요. 피해자로 바라볼 수도 있잖아요. 게다가 마지막에 유산을 어떻게 했죠? 자기 딸도 아닌 펄한테 남겨줬어요. 그러면 딤스데일은 어떤가요? 괴롭힘 당하다 죽은 좋은 사람? 반대로 생각해보자고요. 그것만도 아니죠. 이 작품의 해석으로요, 가장 많이 언급되는 내용들은 죄와 도덕에 관한 해석, 여성의 지위에 관한 해석, 죄와 죗값에 관한 해석, 이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자료는 인터넷에 검색 좀만 해보시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저만의 해석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인간은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입니다. 인간을 단편적인 모습으로만 바라보면요, 선, 악 구분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한 단계만 더 파고 들어가서 이야기를 들어본다면 선과 악의 구분은 흐려지거든요. 이 사람 이래서 나빠, 이 사람 이래서 좋아,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러한 사연들이 있더라. 그때부터는 선과 악에 대한 평가가 나뉘게 되겠죠. 그래서 함부로 인간을 비난하거나 믿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 인간 중에는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여러분이 억울함이라는 단어를 어떨 때 사용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특히 도덕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서 타인의 삶을 함부로 비난하는 폭력, 그것은 주온 글자가 되어 평생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이걸 마음에 담고 남의 일이 아닌 나의 일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권하겠습니다. 저도 계속 노력 중이에요. 네, 여기까지가 오늘의 작품 주온 글자 리뷰였습니다. 어쩌다 보니 2편이 됐어요. 저는 또 다른 작품으로 여러분 만나러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좋아하는 아저씨 4월이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